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쇼입니다. 자, 4월 28일 수요일자 소식이 되겠는데요. 27일 저희가 오랜만에 관련한 좀 행사가 있어서 현장 영상을 좀 찍어오는 바람에 편집이 좀 늦어졌습니다. 네,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이 가장 중요한 소식 하나만 저희가 현장 취재해온 영상을 보내드리는 걸로 오늘 순서를 좀 해볼 텐데요. 무슨 얘기냐면 국회 관광산업 포럼이 27일 발대식을 열고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국회라는 얘기가 들어갔죠. 국회는 법을 개정하고 바꾸고 법을 만드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그다음에 업계 전문가, 협회, 관계자 등 국회와 그다음에 그 행정부, 그다음에 민간이 함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국회 관광산업 포럼입니다. 이게 27일 전경련 회관에서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관광산업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 관광 발전 등 관광 분야로 새로운 도약이 기대됩니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함께하는 국회 관광산업 포럼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체부도 그리고 관광공사, 그다음에 한국관광학회, 그다음에 한국여행업협회 등도 같이 다 참여를 하게 되고 기여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모임이 그동안 전혀 없어서 관광 관련 협회 등 관광업계 요구에 따라 이게 또 우리 민간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겁니다. 발대식이 있기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가 녹록치 않아서 어렵사리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포럼은 앞으로 관광 관련 법안 정비 및 재개정,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과제 제안, 세미나, 공청회 간담회도 열고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머리를 또 맞대고 연구 보고서도 발간하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특히 관광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관련법 재정비에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영상 준비한 곳에 저희가 하이라이트만 좀 뽑아서 그걸 좀 준비한 영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포럼 출범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또 역시 전국의 각 지역구 의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관광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좀 기대가 있고, 문제는 이제 요 운영의 묘를 얼만큼 살리냐에 따라 어떻게 이제 향방이 좀 갈릴 것으로 보이죠. 전체적인 구성은 대표 의원 3명, 민간 대표 1명, 분과위원장 1명 이렇게 구성 대략 되고요. 그 다음에 문체부의 역할, 그 다음에 각 협회 역할 말씀드린 대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한 건 저희 텍스트 뉴스에 자세히 해놨고, 그 다음에 5월과 7월 사이에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하는데 지역을 순회하면서 합니다. 순회하면서 하게 되고, 연말까지는 관광산업 관련 법제도 또 전면 개정까지도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의지들이 있습니다. 도종환 국회의원,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송재호 공동대표, 그 다음에 강원도 쪽이죠. 강원 원주시갑의 이광재 그 의원도 공동 대표로 지금 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전부 구성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들인데 이번 포럼이 이제 출범 자체는 여당 인사들로 구성이 됐지만 의원들로 앞으로는 이제 그 야당 소속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그런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관광산업 발전이 아무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오늘 포럼 발대식에 저도 많은 현장을 취재를 가봤잖아요, 제가. 근데 국회의원, 관광 관련 국회의원, 그 다음에 문체부 장관, 관광공사 사장, 그 다음에 여행사 그 협회장들 한두 명 빠지거든요. 근데 오늘은 거의 다 왔고,
그 다음에 관광청 관련한 인사들, 여행사 대표들, 주요 여행사 대표들 다 왔어요. 물론 이제 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행사를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한 자리에 온 거는 처음 봤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많이 적극적인 참여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오래간만에 또 얼굴도 보니까 반갑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총 105명가량의 민간위원도 선정이 됐습니다. 트래블데일리 저희도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지혜를 모아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저희가 한 20분가량 돼요. 현장의 영상을 저희 찍어온 거를 제가 편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 현장 분위기를 더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급하게 오늘 보도 때문에 급하게 하이라이트만 편집을 했고요. 풀 영상을 저희가 조만간에 다시 편집을 해서 좀 길긴 해요. 그래서 많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발제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훈 그 교수, 그 다음에 그 윤민 타이드 스퀘어 대표 등 뭐 이슈 발표도 했어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따로 편집을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고요.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한 20분가량 되는 영상, 현장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많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회 관광산업포럼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조오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출범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26일에 국회와 관광업계가 긴급 현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 간담회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보고하는 시간도 갖고요. 그 다음에 출범식도 갖고 그리고 토론회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외부적인 위기 속에서 관광산업의 근간을 지키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 단체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출범에 동행해 주시는 6개 협회장님과 99명의 민간위원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동료 손후배 의원님 고맙습니다. 또 황희 문체부 장관님께서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포럼을 만들어서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그리고 포럼을 계속해서 개최를 해서 새로운 정책 의제들을 발굴해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앞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앞으로 아마 다음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오시게 되면 이 관광이 아마 가장 청와대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위원회가 하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취업 유발 개수가 가장 많은 데가 이 관광산업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영업 서비스업이 많은데 그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도 관광업이 중요하고 지방에 사는데도 관광업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게 관광은 복합이잖아요. 음식, 숙박, 그 다음에 명상, 공연 모든 것이 복합 상품이기 때문에 그 다양한 일자리와 산업이 생길 거라고 보고요. 수많은 관광지에 가보면 결국 아름다운 건축물을 갖고 있는 도시가 세계적인 관광지인데 건축도 발달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의 세계적인 관광지는 항상 꽃과 자연이 있었는데 이런 자연유산과 조경을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미래산업이 나올 수 있는 것도 관광이고요. 얼마 전에 이 블랙핑크라는 그 걸그룹이 제페토라는 네이버의 사이버상에서의 아바타 사인회를 했는데 5천만 명이 모였거든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번 윤여정 배우와 더불어서 이 문화국가로 거듭나는 새로운 나라가 될 거고 그 힘을 이 관광산업이 끌어갈 거라고 믿고요. 열심히 서포트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관광산업포럼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한 7, 8달 이상 지연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코로나 극복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국회 관광산업포럼이 아직 출범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관광산업포럼이 드디어 발족을 했으니
거기에 맞춰서 3일 전에 지난 토요일 날 그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 확보하면서 이제 이 코로나의 이 터널을 벗어나는 출구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출구를 내다보면서 우리 이제 포럼도 발족하고 대한민국 관광 산업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달려갈 일만 남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문체부도 회복하고 포용을 위한 지원, 그다음에 도약을 위한 다양한 설계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그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 공식적인 부분이라서 인사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임명 직후부터 지금까지 저는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왔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도 국회와 업계, 학계에서 해주신 말씀들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문체부 2차관은 17개 시도관광국장들과 영상으로 만나 지역관광업계의 어려움과 지원책 추진 현황,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관광여행업계 회복을 단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우리 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다양한 지원들을 시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에는 국제관광시장 회복준비 특별전담반을 출범해 자가격리 기간 단축, 비격리 여행 번역, 백신 여건 등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준비한 포럼인 만큼 오늘 있을 논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의 고견과 해안이 피부에 빠진 현장의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우리 국민이 자유롭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고 더 많은 세계인들이 기쁘게 우리나라를 찾아올 그날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관광산업 포럼은 관광산업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 편성을 지원하고 법, 제도를 개편하며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피해 업계를 지원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관광사업체의 경영 환경 악화와 고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우선 추진하도록 촉구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국회 관광산업포럼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발생한 재난으로 관광업계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심사 처리하고 피해 업계로부터 의견 수렴, 피해 분야 추가 지원 대책 마련 및 입법 과제 검토 등을 위하여 국회 내에 코로나 시대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국회 관광산업 포럼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대전환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유사 감염병 위기 상황을 위한 관광 분야 위기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정부, 관광업계, 연구기관, 지자체 등 역할 분담을 통해 관련 정보와 지침을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한 비상조직 체계를 기획 구성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국회 관광산업포럼은 국내외 관광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의 중장기적인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비대면 문화 확산과 변화된 새로운 관광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지자체, 관광업계 종사자, 관광사업체, 정책 담당자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안전한 지역관광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조성을 촉구한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서주세요. 성명 나효우 유사람을 코로나 시대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의 발전과 위기 극복을 위해 구성된 국회 관광산업포럼의 실행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2021년 4월 27일 국회 관광산업포럼. 네, 고맙습니다.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업협회에서 말씀 주셨던 디지털 기술 도입 지원이라든지 역시 인력 교육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행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 활용 컨설팅이라든지 그리고 중소여행사 온라인 유통을 위한 플랫폼,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디지털 교육 지원 문제,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주로 5, 6월에 걸쳐가지고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예산은 21년 예산에 각각 뭐 65억 원, 30억 원, 35억 원 정도 수준의 예산은 반영되어 있고요. 지금 공모는 곧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행 쿠폰이라든지 숙박 쿠폰 할인권 수요 촉진 문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올해는 총 193만 전의 숙박 쿠폰과 그리고 14만 장에 해당되는 여행 쿠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가지고 시기가 조금 방역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방역당국 협의가 해가지고 재개가 결정이 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문체부 차원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숙박 쿠폰은 참고로 약 작년분까지 포함해서 약 193만 정이 될 겁니다. 많은 협회에서 자가격리 기간, 현재 14일로 되어 있는 자가격리 기간을 합리적으로 완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질병관리청장이 격리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대 잠복기가 끝나는 날, 다른 말로 하면 14일이 되는데 끝나는 날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최대 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로 개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탄력적으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14일 이내에서 격리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도 저희들 국제관광시장 회복 TF를 통해서 또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호텔 내 행사와 관련해서도 과도한 제한을 완화를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지금 시설별 거리두기 개편안을 정부 차원에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업계들하고 지속적 소통을 해오고 있고 업계에서 주신 의견들은 질본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업협회 측에서 말씀 주셨던 코레일 여행 상품과 관련해서 4인 이하 상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행업협회와 같이 중대본하고 협의를 한 결과 4월 1일자로부터는 4인 이하 상품에 대해서 판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결국 관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시 코로나 이후에 만들어져 가는 것은 세 단계로 갈 것 같습니다. 유지와 회복과 재도약의 과정을 갈 것 같은데요. 이건 저의 그냥 추론입니다. 아마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유지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2022년까지는 회복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재도약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UNWTO는 아마도 2023년부터 2019년 정도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2022년부터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회복의 단계를 넘어서는 그런 단계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이제 지금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굉장히 지금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용유지지원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또 제안도 많이 들었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요긴하게 좀 잘 하고 있고 또 이 각종 쿠폰 사업 작년에 진행이 된 게 아주 잠깐씩 진행이 됐습니다만 그때마다 굉장히 폭발적인 수요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지원 사업들이 다시 시행될 수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도 트래블 버블 말씀 주셨는데 요건 이제 인천공항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트래블 세이프 코리도 이니시에이티브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트래블 버블을 그러니까 실행을 할까? 실행에 굉장히 초점을 맞춘 그런 이제 부분들인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여행 산업은 테크를 기반으로 한 거대화와 니치 고객 중심의 부티크로 생태계가 좀 형성이 되고 있고 이와 같은 산업 상품의 변화, 유통기술의 발전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행 커머스에 사실 국경이 없는데요. 글로벌 사업자하고 저희가 뭐 더
잘하게 혜택을 달라라고 하기보다는 페어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격차를 좀 해소해 줬으면 좋겠고, 그걸로 코비드-19 이후에 기획,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이 좀 대비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지금의 상황은 정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특히 여행산업 생태계가 근본에서 흔들리고 있고, 저희가 가장 걱정을 하는 게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재 유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안에 홀다고 있는 인재들이 자꾸 유출이 되고 있고, 특히 좋은 엔지니어들, 어렵게 여행산업을 그 어려운 여행 쪽 그 테크를 배운 분들이 자꾸 유출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고 이 근간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쉬운 소리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뭔가 조금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업은 손실보상의 대상 업종이 아니죠. 손실보상은 행정명령을 내렸고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에서 손실보상하는 거고, 여행업종은 손실보상을 안 받아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여행업종은 피해 구제 지원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유지를 지원한다든가 그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잘못 들으면 여행업은 지원을 안 하나 보다라고 오해하지. 그렇게 오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그 착각을 아마 권장 앞에 잠시하셔서 그 부분은 이제 민병대 의원께서 지금 오셨으면 같이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행업을 어떻게 피해를 지원할 것이냐 하는 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고, 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측과 협의를 해야 되고요. 손실보상은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정부 측에서는 아마 여러분 뉴스에 보다시피 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에서 계속 그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 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지금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4월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조금 정부 측하고 협의가 늦어져서 5월로 조금 연기된다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것 같고, 야당까지 포함, 국민의힘까지 여야 합의 국회의원 전체에서 관광산업 포럼을 하면 좋지 않나, 우리 김대건 원장님 지적은 타당하고 옳은 지적이고요. 다만 이제 이걸 만들 때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전체 한 300여 분 중에 관광을 실제 전공하고 관광을 이렇게 한 분이 이렇게 관심들은 많으신데 거의 없으셔서, 이 도종환 장관님이 저하고 식사하다가 송재호 당신이 옛날 관광한 사람인데 이 관심이 없냐, 당신은 이제 문화관광부 장관을 했지만 문화가 그거 아니겠냐, 그래서 들어보니까 맞아서, 우리 문화관광위원회도 관광을 이제 이상헌 위원님이 주로 하시는데, 울산에 이제 그렇잖아요. 관광에 있는 계신 분들은 누군지 잘 모를 만큼. 그러면 일단 우리 당부터 한번 의견 수렴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저는 속으로 한 100분 오시려나 했는데 사실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회에서 먼저 이런 걸 해보겠다 한 게 아니라 그때 때 마침 우리 양문순 회장님이나 이렇게 업계에서 그게 필요하다,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이런 게 지금 좀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해서, 그래서 이제 이 포럼이 일단 시작이 돼서, 여기서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첫 발을 내디셨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이광재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다음 대통령이 중요한 국정 아젠다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까지 주셔서, 사실 그 국정이면 꼭 우리 당의 국정만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당도 얼마든지 집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공동 국정의 아젠다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첫 발을 저희들이 잘 디디어서 문호도 개방하고 이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느슨한 토론의 형태로 출발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업계, 정부, 국회 이렇게 해서 간담회, 또 지역까지 이렇게 해서 좀 서로 협력하는 협업 체계를 잘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모일 수가 없으니까 어려웠고, 진행 과정도 어려웠고, 국회의원님들 생각도 다르니까 어려웠고, 그렇지만 민간 산하의 거버넌스 구축한다는 데에서는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의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모였으니까 우리 현장을 반영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든가 지역 관광을 활성화해야 되니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필요한 산업 전반에 관한 거를 우리 목소리로 반영을 해야죠.